(2021년) 소방원론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3번입니다.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피난 방향은 총 보기 4개가 있는데 모양이 있습니다. 우선은 명칭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쓸 때는 막상 그림을 그리긴 불가하기 때문에 용어가 있습니다. 알파벳 모양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알파벳 H와 유사하기 때문에 H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 2번은 알파벳 모양이 십자가는 없습니다. X형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벳과 가장 유사한 모양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Z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Z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4번은 알파벳 T와 가장 유사하게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T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파벳과 모두 유사한 모양으로 기억해 주시면 피난 상태의 용어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닉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패닉 현상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패닉 현상이 뭐냐? 패닉 현상은 어떻게 보면 공황과 일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위급한 상황에서 약간 공황 상태가 오는 현상을 이제 패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난 형태에서 이제 제일 쓰면 안 되는 형태가 보통 H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사람들이 이곳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병목으로 사람들이 모두 이 가운데 갇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인해서 패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로겐 화합물이 뭔지를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자, 할로겐 화합물 이런 무엇이냐? 할로겐 원소가 중심으로 들어간 화합물을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할로겐 원소가 뭐냐? 할로겐 원소는 쉽게 말해서 17족 원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원소 중에 불활성 원소라는 것이 있죠. 불활성 가스는 18족 원소이고 할로겐 원소는 17족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염소, 플로우르 등이 있죠. 그리고 아이오딘, 우리말로 요오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물을 소독할 때, 그래서 저희 수돗물 틀 때도 다 염소로 소독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우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치약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공간이 가장 큰 원소가 할로겐 원소라고 생각하고 기억해주고 문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보기 1번은 맞는 단어고요. 2번 할로겐 원소가 사용된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할로겐 원소가 중심으로 들어간 화합물을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보기 3번, 전기의 도체이므로 전기 화재에 효과가 있다 라는 보기가 있는데, 우선 두 개의 말이 상반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화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비도체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기 화재가 뭘까요?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것인데, 도체는 뭐죠? 그렇죠.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소화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기 화재가 제압이 되는 것이 아닌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왜냐면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 늘어났으니까 전기 화재가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말은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보기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보기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할로겐 화합물은 전기의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의 부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고요. 4번 소화약제의 변질 분해 위험성이 낮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에 기타 특징사항으로는 오존층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가연물질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연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가연물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가연물질은 무엇이냐? 염소가 가능한 물질이다 라고 기억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즉,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가연물질이라고 하고요.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연물질은 도시가스 킬 때 들어가는 도시가스들 또는 장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물질들을 가연물질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비 조건은 무엇이냐?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질 구비 조건은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부터 볼게요. 화학적 활성이 클 것. 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왜냐하면 연소라는 반응 자체가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적 활성이 커야 가연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의 축적기 이용할 것.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가연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의 축적이 일어나야겠죠. 열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고 열을 방출하면 가연 물질이 되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축적이 용이해야 되고요. 3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활성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즉, 연소라는 반응이 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연소가 되는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 잘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어야 되는 에너지, 즉 활성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야지 불이 잘 붙기 때문에 활성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는 구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4번도 설명하자면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작을 것.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와 결합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열이 많이 발생해야지 연소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했을 때 가연물질은 발열량이 작아야 되는 것이 아닌 커야 된다는 구비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연물질 구비 조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개념을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아마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4번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블레비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핵심 단어는 블레비 현상이겠죠. 블레비 현상. 블레비 현상이 뭐냐? 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탱크 화재가 있습니다. 탱크 화재가 있는데 탱크 화재 주위에 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발생했는데 자 불이 발생했다고 탱크 화재에서 바로 폭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탱크 화재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고 위험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탱크의 이제 역할이죠. 그런데 주위에 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발생하니까 오랫동안 발생했다. 오랫동안 발생했으면 탱크 화재에 있는 액화가스가 또는 가연성 액체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부피가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탱크 화재 안에 있는 압력을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땡땡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더 압력이 높아진다 하면 여기에 크랙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크랙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탱크 화재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압력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랙이 발생하면서 균열이 되고 이론에서 순식간에 안에 있던 가스가 한 번에 탱크 밖으로 분출하면서 큰 폭발하는 현상을 블레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를 하면 관계가 없는 것은 결론은 핵분열입니다. 자, 핵분열은 그럼 보기 왜 들어가 있냐? 여러분 생각에 어려운 영어, 생소한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핵분열로 생각하기 쉽다고 해서 보기를 넣은 것 같은데 핵분열과는 가장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자, 보기 나머지를 봅시다. 가연성 액체. 네, 관련이 있습니다. 안에 가연성 액체 또는 액화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탱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3번 화구의 현상. 화구의 현상은 왜 관계가 있느냐? 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탱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가연성 액체 또는 그 부피가 팽창한 액화가스가 밖으로 나가겠죠. 밖으로 나가면서 거대한 둥근 모양의 불기둥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화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블레비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그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화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복사열의 대량 방출. 폭발을 했기 때문에 화구가 발생했죠. 화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위가 엄청난 큰 열기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사열도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거. 블레비의 원리만 기억하면 이 문제도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전기 화재의 원인을 묻고 있는데요. 전기 화재는 뭐 단어 그대로 전기로 인해 일어난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단락 과전류 누전 절연과다. 사실은 전기과 학생은 조금 풀기 수월하겠지만 기기과 학생도 있을 것이고 비전공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단락이 뭐냐? 두 접선이 접촉하는 것을 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락이라고 하면 뭔가 끊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끊긴 것이 아닌 두 접선이 접촉하는 것을 합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단락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실생활에서도. 그래서 뭐 합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또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철탑이 있습니다. 뭐 길가에 고속도로 같은 거 타면 철탑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철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선이 있는데 요게 끊기는 것입니다. 끊겨서 어떻게 되느냐, 전선이 요렇게 끊겨버려서 이렇게 선에 닿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선에. 그 다른 선에 닿아버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단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러스 긴 전선이 끊겼다. 그럼 이렇게 닿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땅에 닿기도 하겠죠. 땅에 닿는 것은 지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락은 두 전선에 접촉하는 것을 단락, 그리고 지락은 선이 땅에 닿는 것을 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1번 단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보기 2, 3, 4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 과전류는 말 그대로 과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과전류라고 하고요. 과전류가 뭐냐? 이 전기 통로에는 1A치만 흐를 수가 있는데 10A가 흐르는 겁니다. 과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가 넘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전류도 전기 화재 원인으로 해당이 되고요. 3번 누전. 누전이 무엇이냐?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서 전달이 안 되고 새어나가는 상태를 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두꺼비 집이 내려갔을 때 누전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선에만 흘러야 되는 전기들이 불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전기가 빠져나가고, 뭐 특정한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뭐 고무전선이 벗겨졌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전기가 새고 있는 상태를 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선 안에서, 그리고 그 고무로 피복되어 있는 전선 안에서 흐를 경우에는 불이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전기가 새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새면 주위에서 또 전기가 누전이 될 수 있고 과전류가 흐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기 4번이 절연과다가 정답이고요. 절연과다는 뭐냐? 절연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절연과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절연이 뭐냐? 도체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전기가 흐르면 안 되는 상태에 부도체를 넣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형태를 절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기기에도 보면 어떤 곳은 전기가 흘러야 되고 어떤 곳은 전기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 뭐 휴대폰에 보면 사실은 여기는 배터리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근데 어디에 전기 흐르면 안 될까요? 방열판이라는 곳이죠. 방열판이 뭐냐? 휴대폰 내에서 이제 열을 방출해야 되는 곳인데, 이런 것에는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전기가 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방열판과 이 배터리 사이에는 절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배터리와 방열판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서 열이 흐르지 못하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절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연이 잘 되어 있는 형태는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절연 과다가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1기압 상태에서 100도씨 물 1g이 모두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은, 자, 이거는 사실 설명할 거 없이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보기 3번으로 답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하 잠열과 물의 융의 잠열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의 기하 잠열과 융의 잠열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화가 뭐냐? 기화는 액체가 기체되는 것을 기하라고 얘기를 하죠.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융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하가 되기 위해서는 1g에 539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주고요. 줄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255줄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해 잠열은 80칼로리, 335줄이라는 것까지 기억해주고요. 40칼로리와 줄 하나 중에 기억해주고, 칼로리와 줄의 관계가 곱하기 4.2라는 거 기억해주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쉽게 환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의 기하 잠열, 융의 잠열 539, 80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2021년 1회 소방언론 뷰프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